저는 학원 강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선 이렇게 무역회사를 들어갔었는데요. 한 3일 만에 제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뛰쳐나왔습니다. 네, 너무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시 때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이 학원 강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를 국어 선생님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행히 이제 시험 점수가 되게 좋았어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100점을 많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시중에 도는 문제집 풀이를 했는데 그 유형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를 이제 좀 알겠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아이들이 그것들을 공부하다가 시험 점수를 높게 100점을 많이 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저 자신은 그 수업을 하는 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입시의 그 틀에 짜여진 구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되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만두고 미국 갔다 오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직업을 구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근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입시 선생님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근데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언니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영어 선생님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을 툭 던졌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 왠지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영어 선생님이 되었고 지금까지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고 만족스럽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천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국어의 문학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긴 했어요. 시나 스필이나. 하지만은 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그런 문학적인 접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더더욱이요. 영어도 물론 입시 쪽으로 가면은 영어적인 것들, 풍부한 표현이나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입시를 하진 않았는데 저의 이제 끼와 까불고자 하는 마음과 창의성 이런 것을 녹아낼 수 있는 곳이 이제 어린아이들, 유아, 초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창의 놀이 과정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하면서 되게 만족감이 큰 일들을 제가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저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나 이런 쪽에 제 방송을 내다 보니까 저의 방송이 마음에 드는 이제 팬들이 생기잖아요. 팬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전주에 사는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여기로 올라온다는 건 차비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저는 1시간 수업이 좀 단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비에다가 수업료까지 하면은 그분이 굉장히 출혈이 큰 거예요. 그리고 시간 투자도 엄청나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열정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고 물론 수업료는 다 받았지만 제가 너무 먼 거리 오셨기 때문에 밥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선물도 드리고.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글 쓰는 거 좋아하시니까 꼭 캘리그래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무심결에 워낙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좋은 글 같은 거 써놓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예쁜 주옥 같은 문장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녹여내서 써보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았고 요즘 코로나 기간이라서 집콕 시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심심하다 넷플릭스 할까 뭐 넷플릭스 같이 하실 분 말하면서 드라마 정주행했어요 라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기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누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향유하고 그래서 저는 제작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한 글씨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좀 잘하는 분들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거나 흉내내 보거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저한테 들어오는 게 싫거든요.
그냥 저는 제 스스로가 그냥 터득하고 싶어요. 제가 하면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글씨 쓰니까 좀 별론데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 그림, 글씨 같은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는 그 내용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오히려 글씨라는 것이 그 본질을 가린다고 할까? 근데 저는 그러한 캘리그라피는 솔직히 더 그 아름다운 캘리그라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 아름다우면 모델이 죽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모델들이 옷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광대뼈 튀어나오고 더 못생긴 모델을 기용하는 경우도 있잖아. 옷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글이 빛나길 원하지 글씨체가 빛나길 원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그림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그림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똑같이 그린 그림분들 있잖아요. 그 정말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내는 듯한 분들 계시잖아요. 좀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무섭다는 마음이 들고 그냥 사진 보면 되지 왜 그림 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창조는 다 모방에서 시작되지만 그렇게 똑같이 그려내는 것 그리고 더 예쁜 그림으로 글씨로 쓰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 안에 어떤 느낌, 메시지 그런 것들을 담는 게 더 좋은 그림인 것 같고요. 저는 그림을 공부한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오히려 전문가들의 수려한 그런 지식이나 말보다 낯선 사람의 신선한 말들이 더 울림을 줄 때가 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말들이 되게 좋았다, 울렸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떠한 무명의 어떤 분들의 댓글 그런 게 되게 가슴을 울려서 그걸 캡처해 놓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다 라고 누가 댓글로 쓰셨는데 그 댓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제가 캡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석과 같이 감추어진 무명의 그런 사람들의 것들이 오히려 막 세상에 많이 알려주고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를 시작한 거고 저의 어떤 감추어진 소박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뭐,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제 삶을 살면서 제가 보고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저의 아마추어적인 그림과 글씨를 통해서 좀 메시지를 담을 수 있으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감사해요.